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론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차가 되니까 이제 많이 적응이 되고 해서 우리 사이버 강의 또 일반 강의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인포케어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을 찾아보는 법을 간단히 학습했습니다. 여기 이제 경매 사이트 접속을 로그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ID REYS요. 비밀번호 PMSH1983으로 로그인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물건 검색을 해서 검색해서 뭐 이렇게 쭉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계속 이제 이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해 갈 건데 우리 이제 순서에 맞춰서 오늘은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이제 절차를 쭉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절차도가 나와 있습니다. 경매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의 강제적인 매각 절차에 따라서 매각해서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그걸 환가라 그러죠. 환가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돈을 강제로 받는 절차입니다. 그걸 받는 거를 이제 배당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상 부동산을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거는 압류라 그러고요. 이제 현금화하는 거는 환가. 그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배당. 그래서 압류, 환가, 배당이 세 가지 이제 기본 절차인데 좀 세세한 절차로 들어가면은 이 절차도 따라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절차도를 한번 보시죠. 경매는 먼저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 돈 받을 게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채권자죠.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경매 부동산 경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경매 신청권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 가지고 경매 넣는 경우는 임의 경매. 그런 게 아니고 당사자들 간에 단순 금전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가지고 경매를 붙이는 강제 경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서도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하고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은 그 경매 신청이 적법한가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죠. 그렇게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은 이제 경매 이제 진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데 법원은 집행관한테는 현황 조사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그 집행관은 현황 조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내고 감정인한테는 저 같은 이제 감정인한테는 감정평가 명령을 보냅니다. 감정평가 명령을 보내면 우리는 14일 이내에 감정평가서를 법원에다가 송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법원은 그것보다도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이거를 등기소에다 해당 부동산, 경매 신청 들어온 해당 부동산에다가 압류 조치를 하는, 경매 개시가 결정됐다라는 것을 기재하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해당 부동산에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등기소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촉탁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됐다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경매에 필요한 이제 현황 조사서와 감정 평가서가 이제 들어오면은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는 이제 해당 경매 신청한 사람만 돈을 타가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돈을 탈 수 있도록,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한테 권리 신고를 하도록 최고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매각기일을, 여기서는 입찰기일이라 그러는데 입찰이 가장 대표적인 매각 방법이니까 입찰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민사집행법 용어는 매각기일입니다. 매각기일을 지정을 하죠. 매각기일, 입찰을 보는 날을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요거를 신문에 매각기일 14일 전에 신문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그러면 이제 이 관련 서류를 일반인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도 물건이 이제 관련 서류들이 다 열람되도록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해서 입찰은 이제 보통 지정된 날 매각기일 10시에 이제 시작해서 보통 11시, 사람이 이제 줄이 계속 서 있으면 한 11시 반까지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을 진행하면 이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그 감정평가액을 입찰 최저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그때 그 최저가보다 높게 쓴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정가, 최초 법사가보다 높게 입찰한 사람이 없으면은 유찰이 되는 거죠. 유찰이 되면은 이제 또 한 달 뒤에 다시 입찰 기일이 지정돼 가지고 또 입찰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낙찰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유찰되면은 다음 기일에는 20% 입찰 최저가를 20% 저감해서 경매를 다시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입찰일로부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낸 매각기일날 입찰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게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그러죠. 매각 일주일 뒤에, 입찰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무슨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요 사이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만약에 이제 입찰자가 이거 잘못 샀다, 너무 돈을 많이 주고 샀다 이라고 판단되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고민하겠죠. 근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났는데 나중에 돈 내야 되는데 돈 안 내면은 입찰일날 이제 입찰 보증금 10%를 넣어가지고 입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금 잔금을 안 내면은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 최고가 매수 신고일이 결정됐는데
아이고 아차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은 이 매각 허가 결정을 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뭐 1억짜리 한 7천만 원에 싸게 샀는 줄 알았더만은 전세금 6천만 원을 안아야 된다. 그러면 7천만 원 돈 집어넣고 나중에 전세입자 6천만 원짜리 나간다고 할 때 6천만 원 또 추가로 내줘야 돼요. 그러면 7천 더하기 6천이니까 1억 3천 주고 산 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간에 뭔가 이유를 대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도록 해야지. 불허가 결정 나면 이제 입찰 보증금 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입찰 보증금 떼이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매각 허가 결정, 낙찰 허가 결정이 아무런 조치 안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은 이제 뭐 소유자라든가 이 경매 절차를 지연하고 싶은 사람은 또 이유를 대 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고를 기각하면 재항고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 좀 많이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제 허가 결정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면은 허가 결정은 일주일 뒤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다툴 수가 없게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보통 이제 3일 지나서 30일 내로 잔대금을 내라는 대금 납부 기한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낙찰허가 결정으로부터 대개 30일 내에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한다. 이게 대금 납부 기한은 그 기한이기 때문에 30일 정도 이내에 뭐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돈 빨리 내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납부한 순간 바로 등기와 관계없이 낙찰자의 소유로 됩니다. 이게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돼서 우리 이제 민법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통해서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다 줬다고 해서 잡게 되는 게 아니고 등기를 자기 앞으로 옮겨와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를 해야지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 경우 경매로 인한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 민사집행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법이 정하는 바는 이제 잔금 납부 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금 납부와 동시에 자기 소유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내에 대금 납부 기한 내에 내면은 등기 관계없이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이 이제 법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경매의 목적,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돈을 변제시키는 배당 절차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 납부가 되면 다시 30일 내에 법원은 돈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낙찰 대금을 누구한테 돈을 갈라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배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경매 신청했다고 그 사람한테 먼저 돈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은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될 건가는 민법, 상법 등 뭐 민사법에서 우선권에 관한 법 질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은 그러고 뒤에 남는 거 있으면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 배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또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배당을 합니다. 또 뭐 근로자의 임금 채권 같은 경우도 3개월치, 뭐 3년치 퇴직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변제되죠. 그런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이 정하는 그 변제 순위에 따라서 법원은 1순위를 누구한테 배당을 하고 2순위는 누구한테, 3순위는 누구한테 이렇게 쭉 순서에 따라서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이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게 사실은 권리 분석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민사법의 여러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법원은 이 민사법에 따라서 이 해당 부동산 매각 대금을 어떻게 쭉 나눠줄 건가를 표로 작성합니다. 그게 배당표고요. 배당표를 이제 배당 기일 날 전에 먼저 작성해서 일반에게 열람시키고 이해관계자들한테 배당 기일을 열어서 관계 이제 돈 받을 사람들, 소유자, 뭐 임차인, 이해관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배당표에 대해서 문제 있나 이렇게 이제 법원이 이제 배당표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의 진술을 듣고 뭐 이의가 없습니다 하면 배당표가 확정이 되고 그 배당표에 따라 돈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든 저당권자든 임차권자든 해당자 돈을 배당표에 정한 대로 돈을 받아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 부동산부터 이제 땡 처리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낙찰자는 이제 자기께 됐지만은 등기를 넘겨받아 와야겠죠. 낙찰 경우에는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지만은 대금 납부와 동시에 다시 매각하거나 권리를 설정하거나 융자를 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등기가 있어야 그 법률에 의한 추후 이제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법원에다가 등기 촉탁을 소유권 인자 등기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경매는 보통 일반 매매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넘어오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말끔히 비워가지고 키를 상대편한테 매수인한테 전달해 주는 거로 상황이 종료가 되지요. 그걸 이제 동시이행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돈을 주고 저쪽엔 등기와 키를 넘겨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명도 부동산을 싹 비워서 넘겨주는 게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경매에서는 소유자 측이 매도인이 이미 어떤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로 법원의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부동산을 내가 잔대금 다 내서 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넘어와도 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차인들과 소유자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넘겨받을 건가 하는 것이 이제 명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법원에서는 이 경매 절차에서 이제 간이하게 명도를 받는 절차를 준비하고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 종전 소유자나 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나 뭐 그냥 무단 점유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소송으로 하지 않고 명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도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대개 이제 뭐 2주에서 한 달 내로 2주 정도죠. 인도명령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바로 또 명도 집행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내에 인도명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예외적으로 이제 경매 절차의 신속한 그 완결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둔 제도고, 그런 이제 6개월이 지나버리면은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명도 소송을 하면 이제 시간 많이 끌죠. 인도 명령은 한 달 내로 상황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 명도 소송을 하면은 뭐 4, 5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또 뭐 항소, 뭐 상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면은 할 때마다 한 6개월씩 더 끌어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부분을 좀 보자면은 경매 신청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여기 이제 경매 신청에서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경매 신청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를 접수시키면은 그러려면 먼저 이제 경매 신청서 작성하고 등기부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와 관련된 그 경매 비용 되게 이제 부동산 감정가의 한 1, 2% 정도 해당됩니다. 우리 2억짜리 정도 하면은 감정 수수료가 한 50만 원 되고요. 2억짜리 아파트라면은 또 집행관 수수료도 또 뭐 한 그 정도 들 거고 신문 공고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사실을 이제 통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편물 관련된 비용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뭐 한 1%, 한 200만 원 좀 들 겁니다. 2억짜리. 그래서 이제 비용을 예납을 하고 경매 신청을 해야지 이제 경매 이제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류 보고 특별한 하자 없고 경매 넣을 권리가 있다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해당 등기에다 등기를 촉탁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경매 신청 이틀 내에 해당 등기 경매 들어가는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갑굴 안에 기재됩니다. 그럼 이게 압류가 됐다는 의미고 경매 들어간다는 거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무자 보통은 선무 소유자지만은 이제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도 통지 대상인데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을 이제 통지를 하고 이런 가는데 이제 우편으로 하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편 비용도 이제 연납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뭐 국세, 지방세,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거 각종 공과금들 받을 권리가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에게 돈 받을 거 있는 거 이제 신고하라고 공과금 주관 공무소의 최고 받을 거 있는 거 이제 신고하라고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신고도 이제 저당권자나 뭐 등등에게 이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얼마 받을 거 있는지 이제 신고하라고 최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관한테 현황조사 명령을 내리고 현황조사는 2주 내로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사한테 평가 명령 내리고 그럼 평가사도 2주 내에 감정평가서 만들어 보내야 되고 이 이제 현황조사서하고 감정평가서가 들어오면은 해당 경매계는 그걸 요약해가지고 경매의 이제 권리관계라든지 점유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매각 최저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한 경매 물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현황조사서 평가서 접수 후 3일 내로 딱 작성해야 된다네요. 그리고 이제 경매 매각 기일을 이제 지정하고 최초 매각 기일 날 이제 입찰을 집행관 주도하에 입찰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입찰 진행 과정은 입찰 법정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당일날 입찰 기일날 물론 그 전날 이제 그 전에 법원에 가서 그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서류도 보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뭐 안 가고 대법 사이트나 우리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볼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해당 물건 이제 검사하고 현장 조사하고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투자 타당성이 있는가 뭐 판단해서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입찰 법정에 가는 겁니다. 10시 전까지. 10시부터 이제 입찰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입찰 법정 입구에 입찰 사건 목록표가 있고 거기에 입찰 물건 명세서를 쭉 그럼 감정평가서, 임대차 조사서 이런 서류가
편철된 걸 앞에 입찰법정 앞에 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이거 사실 이제 이 경매 사이트 인포케어 또 뭐 대법원 사이트에 다 열람돼 있는 거 우리 보고 왔는데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리얼 서류를 가지고요. 그렇게 열람을 하고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거하고 다름없으면 그 분석에 기초해서 그대로 이제 입찰 줄을 쭉 씁니다. 마치 이제 투표하러 이제 줄 서는 거 똑같아요. 쭉 하면은 입구에서 해당 이제 집행관이 입찰표하고 입찰 보증금 봉투하고 입찰 서류 대봉투 요 세 개를 줍니다. 입찰표, 입찰 보증금 봉투. 보증금 봉투에는 이제 입찰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입찰표에는 해당 사건 번호하고 뭐 얼마 금액, 입찰자의 이제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 이제 적고, 그 입찰표하고 입찰 보증금 봉투를 입찰 대봉투, 서류봉투에 넣고, 서류봉투에도 이제 사건 번호하고 뭐 입찰자 성명 적고, 뭐 그런 안에 적고, 요거 이제 적는 거는 어디냐면 요 세 개 서류를 받아가지고 투표소 기표함 같은데 사람들 못 보게 이렇게 이제 천으로 쳐져 있는 기표함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꼭 투표하듯이 거기에 앉아 가지고 요 입찰표 작성하고 보증금 봉투에 돈 넣고 풀러 붙이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입찰 서류 대봉투에 넣어 가지고 서류 딱 대봉투에 서류 봉투에 다 넣어 가지고 그 뭡니까 그 투표 그 기표함 거기에 나와 가지고 그 앞 나오면은 그거 이제 투표함 같은 데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그 투표함에 가서 그 봉투 기재하고 이제 투표함에 여기 있네. 보증금 봉투를 놓고 이제 투표함에 넣는데 투표함 넣을 때 그 집행관 사무실 직원이 대봉투에 대서류 봉투에 그 꺾어진 접는 부분의 일부를 종이를 쭉 째가지고 증표로서 입찰자한테 주고 나머지를 호치켜서 찍어가지고 그 투표함 같은 데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투함하는 게 요게 이제 끝이죠. 그 서류봉투에 종이 쪽지 짠 부분을 증표로 하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입찰자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투표하듯이 투함한다. 그리고 뭐 한 1시간이나 뭐 30분쯤 된 다시 이제 개찰을 합니다. 전부 여러 가지 사건 번호별로 어느 게 이제 뭐 무슨 사건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래서 제일 비싸게 쓴 어느 누구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사건마다 그렇게 짝짝짝짝 불러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해당 사건을 이제 개찰을 하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되고 그러면 낙찰 시에는 이 이제 누런 그 아까 봉투 증표로 찢은 그 부분을 주면서 집행관한테서 보증금 영수증 보증금 지금 입찰 최저가 10% 내놓은 보증금 영수증을 교부받고요. 만약 떨어지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쪽에 쭉 줄 서서 아까 입찰자 수취증 그러니까 대봉투 그 증거용으로 찢은 그거하고 주민등록증 제시한 후에 자기가 이제 투찰한 그 입찰표 보증금 봉투 그 보증금 봉투에 돈 확인해 가지고 반환란에 서명 날인후 입찰 보증금 돌려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요. 1교시는 이거로 마치고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